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200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출시일이 공식화됐습니다. 11일입니다. 엑시노스 2200은 GPU 성능이 경쟁사 대비 딸린다는 평가를 받아봤던 삼성 엑시노스가 처음으로 ARM의 만리 GPU 대신 AMD의 RDNA IP를 사용해서 내놓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리사수 AMD CEO는 이번 엑시노스 2200에 실제처럼 빛을 추적하는 기술인 레이 트레이싱 기능을 넣었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RDNA IP가 이미 성능이 검증된 게임용 GPU라는 점에서 이 PC와 콘솔을 통해 즐겼던 고성능 게이밍을 스마트폰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무한정 전력을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전력 효율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따라서 레이 트레이싱 등의 기술 같은 경우 GPU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마트폰에서 실행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발열 이슈를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관심입니다. 이 최근 외신에서 소개된 벤치마크 테스트를 보면 엑시노스 2200이 전작에 비해서 CPU는 5%, GPU 성능은 17% 향상되는데 그친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엑시노스가 기대에 비해 못 미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여일 뒤에 실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테스트 결과가 얼만큼 사실에 부합할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P 안에 CPU 구성이 거의 흡사하거나 같은데 왜 AP 성능 차이가 날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팹리스의 실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RM의 코어 구성이 같더라도 ARM 코어를 활용하는 실력은 팹리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AP 안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칩의 성능이 달라지고 그 결과 1류, 2류, 3류 팹리스 등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를 평가할 때 가장 선두 그룹과 격차가 좁은 분야로 꼽는 부분이 바로 팹리스입니다. ARM의 IP를 애플, 퀄컴, 삼성처럼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IP를 갖고 자신만의 코어를 설계할 수 있느냐는 다음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팹리스는 메모리 파운드리처럼 대규모 생산 라인 투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그나마 선두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경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팹리스입니다. 기사를 접하다 보면 커스텀 코어란 표현을 많이 들어보게 됐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 풀었으면 맞춤형 코어라는 뜻입니다. 이 커스텀 코어는 ARM의 코어를 베이스로 자체적으로 자신의 제품에 최적화시킨 코어를 뜻합니다. 이 삼성이 과거 CPU IP를 개발하던 몽구스 팀을 해체함으로써 모바일 AP CPU 분야에서는 삼성이 커스텀 코어 개발을 적게 됩니다. 자체 코어를 개발하는 것은 그냥 ARM의 CPU IP 라이선스를 빌리는 것보다 비용이 무한정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과가 미미하다 보니 삼성이 접은 것인데요. 갤럭시 S21부터 삼성은 ARM의 코어텍스 표준 코어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퀄컴은 삼성과 다른데요. 삼성이 CPU에서 이 자체 개발한 커스텀 코어에서 표준 ARM 코어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퀄컴은 ARM의 코어를 기반으로 자신의 코어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875, 스냅드래곤 875 전작인 스냅드래곤 865 같은 경우에 ARM의 코어 아텍처 기반으로 퀄컴이 재구성한 크라이오 585로 구성됩니다. 사실 인류 팹리스들은 자신만의 CPU IP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통상 ARM의 라이선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퀄컴이나 몽구스 해체 전에 삼성처럼 많은 팹리스들이 ARM의 코어텍스 코어를 빌려와서 자신만의 커스텀 코어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ARM의 라이선스 방식 두 번째는 ARM의 명령어 세트만 차용하는 것인데요. ARM의 칩 설계도 그 자체를 라이선스하는 코어텍스 대신 명령어 세트를 구입해서 직접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이 코어는 빌리지 않고 명령어 세트만 갖고 CPU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인데요. 애플이 지난 수년간 이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애플도 이전에는 퀄컴 삼성처럼 CPU 설계를 라이선스 했는데 아이폰 5에 애플이 자체 설계한 CPU A6 프로세서가 처음 들어간 이후부터는 CPU 설계를 라이선스 하지 않고 명령어 세트만 빌려와서 직접 CPU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애플 AP는 몬순과 미스트랄 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모바일 AP 설계 실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시 엑시노스 2200을 보겠습니다. AMD와 협력해서 내놓는 최초의 엑시노스가 바로 엑시노스 2200인데요. 이 제품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제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AMD의 GPU IP가 적용된 최초의 버전, 최초의 AP라는 점입니다. AMD 라데온 GPU의 초기 버전이 더 최적화되면 될수록 더 나은 AP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당장의 결과도 중요하고 무시할 수 없지만
좀 더 긴 안목으로 제품을 볼 필요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AMD는 이번 엑시노스 협업을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장단점을 아마 속속들이 파악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협업이 AMD의 다른 칩 수주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삼성의 장단점이 AMD에 각인됐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향후 AMD와의 협업 강화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역효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일 나올 첫 모바일 AP 엑시노스 2200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